예.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좀 응용된 부분인데, 시퀀스를 그리다 보면 이제 이런 유형이 생기고, 어떤 경우는 이런 유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여기 있는 얘가 메시지를 계속 다른 놈한테 계속 보내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는 중앙 집권적이죠.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중심이 되고, 다른 애한테 일을 시켜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고, 얘는 시키고 그냥 위임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고 얘가 또 다른 애한테 필요하면 보내고, 그래서 굉장히 분권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뭘 신경 써야 됩니까? 이것 짜는 프로그래머가 되게 신경 써야죠. 만약에 여기 있는 게 버그가 나서 얘가 잘못하면 다른 거에 영향 많이 미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얘는 지금 한 번 메시지 보내고 다른 애들이 계속 각자 일을 하니까 훨씬 더 여기 있는 부담이 적게 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여기 얘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클래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런 패턴을 볼 때 여기 있는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이 컨트롤이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분산되어 있느냐를 보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요거는 지금 어떤 패턴이죠? 예, 직권적이죠. 여기 주문 한 라인을 보고 거기에 있는 개수, 상품의 개수와 수량과 이런 걸 자세한 걸 보고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여기 이제 전체 총액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할인 정보를 가서 받아와서 포인트가 있으면 포인트 적용한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얘가 굉장히 다른 객체들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컨트롤을 굉장히 중앙에 직권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거는 똑같은 일이지만 얘가 이걸 보내면 또 얘가 또 필요하면 얘를 보내고, 그래서 나중에 리턴 받아서 일을 하는 좀 분산식의 그런 구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자인할 때 똑같은 일이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오더 클래스가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이 경우는 그게 이제 많이 분산돼서 이 오더라는 클래스의 어떤 컨트롤이 집중되지 않았다는 거입니다. 요거는 어떤가요? 지금 UI가 어떤 일정을 잡아가지고 회의 일정을 잡는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어느 정도 여기 UI가 집중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죠. 그죠? 굉장히 분산적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 클래스에서도 일정 관리하는 그런 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냥 다이어리,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정표를 본 다음에 전체 회의 날짜를 잡고 이런 건데, 하여튼 여기 보면 지금 요 클래스들 잘 살펴보면 주로 UI 관련되는 것들이 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에 어느 쪽에 나오나요? 왼쪽에 나오나요? 오른쪽에 나오나요? 주로 왼쪽에 나오죠. 왜? 액터하고 제일 관련되는 사용자한테 메뉴 뿌리고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으면 그 이벤트 받고 그 다음에 화면에 메시지 뿌려주고 이런 거니까 UI에 대한 건 항상 왼쪽에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놈은 주로 어디 쪽에 나올까? DB의 어떤 테이블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오른쪽에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주로 뭐가 나오냐면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 있는 클래스들이 주로 가운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퀀스를 그릴 때 항상 패턴은 그런 형태로 가니까 처음에 액터하고 관련된 어떤 UI를 담당할 그런 클래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진 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간에
어떤 컨트롤을 받아가지고 어떤 계산이 복잡하다든지 여기는 지금 어떤 미팅을 예약하는 이 스케줄러라는 게 사실 일정을 뭐 추가하고 뭐 변경하고 삭제하고 일정을 보여주고 뭐 이런 거니까 서치하고 얘가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놈이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클래스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UI를 담당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운더리 클래스라고 그래요. 그 우리말로 막 경계 클래스. 그 얘기는 시스템의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액터와 외부에 있는 유저와 내부를 연결시켜 준다는 거죠, 그죠? 경계선상에 있는 바운더리 클래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런 놈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엔티티 클래스라고 부르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할 때 뭐 ER 다이어그램 볼 때 우리가 엔티티란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놈들을 우리가 엔티티 클래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클래스는 우리가 컨트롤 클래스라고 그래요. 제어 클래스. 비즈니스 로직이 있는 거. 예, 여기는 지금 수강 과목을 신청하는 건데 액터가 GUI를 통해서 내가 어떤 과목을 수강하겠다. 수강 신청을 하면 어떤 강좌에 대한 그게 있는지를 한번 이 학생이 이 강좌에 수강을 요청했다는 메시지 보내고 이 강좌는 이 학생이 이 선수 과목, 이 과목의 선수 과목을 들었는지 체크해서 선수 과목 들었다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한 그 선수 과목 여부를 가지고 이게 레지스트레이션은 이제 우리 강좌를 얘기하면 이 강좌의 어떤 수강 학생만 모아놓은 이제 수강표 같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어떤 학생이 무슨 강좌를 수강했다라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레지스트레이션 요거에 계속 스케줄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요 학생의 수강을 요 코스 섹션에 또 추가하고 그 다음에 리턴되면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에 수강이 완료됐습니다라고 뜨겠죠, 그죠? 그러면 요 빨간 박스에 있는 부분만 좀 코딩을 상상해 볼까요? 네? 그러면 GUI에서 메뉴에 수강 신청 메뉴를 누르면 요 클래스 안에 있는 request register라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어떤 학생이 요걸 수강 신청을 요청했는지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요 함수 안에 구현할 때, 요 클래스 안에 요 메소드 안에 구현할 때 뭘 해야 돼요? 처음에? 이 학생의 선수 과목을 찾아보려면 우선 선수 과목이 그 과목의 선수 과목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선수 과목이라는 게 요 안에 뭐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선수 과목 가서 찾아와서 이 선수 과목이 얘가 들었는지를 한번 뒤져봐야 되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표 파일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그걸 들었다 그러면 이제 수강 신청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스케줄을 걔한테 시간표 같은 거 나중에 뿌려줘야 되니까 얘가 신청한 과목이 뭔지를 뿌려줘야 되니까 거기에 스케줄에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학생이 이 코스에 들어갔다는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리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걸 코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코스 섹션에 아까 코스 섹션 여기 있죠, 그죠? 분명히 어떤 메소드가 정의돼야 돼요? 요거죠, 그죠? 요 화살표 들어오는 거예요. request to register라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request to register라는 게 여기 있죠, 그죠? request to register라는 게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스 섹션이 나중에 여기 코스라든지 스튜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 코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레지스트레이션 리스트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봅시다. 이 안에는 우선 이 코스가 이 강좌가 오픈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오픈 안 될 수도 있고 클로즈 될 수도 있죠. 클로즈 되는 거는 인원이 다 차가지고 더 이상 넣을 수 없다 그러면 클로즈 됐으면 학생 더 넣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우선 그 과목에 이 코스에 프리레퀴짓이 뭔지, 선수 과목이 뭔지 가져와.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선수 과목을 들었는지 체크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문자하고 여기 있는 요 그림하고 다 잘 이렇게 매핑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레지스트레이션 요걸 완성하는 게 요 강좌에 어느 학생이 등록했다는 거를 기록에 남기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 잘 표시가 안 됐는데, 그 레지스트레이션 한 그 사이즈가 코스 맥시멈 사이즈보다 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학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강좌가 만 원이 됐는지 풀이 됐는지 체크하는 거죠. 만약에 더 체크가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오픈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픈 폴스 해놓고, close or cancel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오픈하지 말고, 이제 강좌를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만 있고, 나머지 요 안에서의 일, 요거 안에서의 일은 지금 자세히 안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거에 대한 혹시 질문이 있나요? 요 코딩, 시퀀스 다이어그램하고 코딩 사이의 관계? 되게 중요한 얘기고, 이 UML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거는 나중에 코딩에 써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 보면 여기 있는 코딩을 여러분 쓸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 스타일을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조교가 튜토리얼 할 때 코드 만드는 방법 가르쳐 줬는데 여기 코드가 제너레이트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마치 우리가 건물 짓는 사람이 이 건축 할 때 이렇게 시공 같은 걸 모르고 설계하는 거하고 시공을 알고 설계하는 건 좀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코드와 밀접한데 이걸 그려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코딩할 때 굉장히 이해도 쉬워지고 코드가 굉장히 구조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기 쉽고 좋은 구조의 코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코딩하기 전에 추상적으로 그려보고 이게 좀 맞는 건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게 중앙 직권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분권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또 이 메시지가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할 때 어떤 좋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이런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 다 했는데 우리 UML 안에 보면 시퀀스 다이어그램하고 의미가 똑같은 다이어그램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기 객체들이 있고, 이건 클래스 다이어그램인데 요게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에요. 요거 객체들이 서로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는가를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펜스 타입이죠. 이렇게 펜스처럼 장벽이 있고, 이게 이제 요게 위에서부터 아래 보면 얘가 맨 처음에 보내고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네트워크 형태로 그래요. 네트워크 형태로 그린 다음에 여기 숫자들이 있죠. 그죠? 1번,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3이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1, 2.1,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는데 하여튼 요거는 네트워크 형태로 그린 거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안 그리고 이걸 그리냐, 이걸 그리는 이유는 여기 지금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여기 있는 이 메시지를 보내는 객체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나타낸 건데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사실 이 객체하고 이 객체가 연결돼야 되는지 모르죠. 그죠? 근데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주로 메시지의 교환 위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 있는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은 똑같은 의미인데 어떤 메시지가 연결되느냐 뿐만 아니라 객체 사이의 어떤 연결 과정도 여기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되게 우리가 좀 권장하는 거는 이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렇게 심플한 경우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복잡해지면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산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려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작은 시스템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프로젝트 할 때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말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